차가운 강물은 언제나처럼 묵묵히 흘렀다. 도시의 소음조차 삼켜버릴 듯 고요한 강변은 10살 한지연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지연은 또래 아이들처럼 시끄럽게 떠들거나 몰려다니지 않았다. 그녀는 늘 혼자였고 말수가 적었다. 대신 그녀의 눈빛은 깊고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담고 있는 듯했다. 지연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는 공감 능력. 그것은 때로는 그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외로운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날도 지연은 학교가 끝나자마자 강변으로 향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흔들었다. 강물은 은빛으로 반짝였고 갈대밭은 쓸쓸한 소리를 냈다. 지연은 강가에 앉아 물수제비를 뜨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릴 적 그녀는 쌍둥이 남동생을 잃었다. 사고였다고 했다. 하지만 지연의 기억 속에는 희미하게 남동생의 울음소리와 함께 검은 그림자가 남아있었다. 그 트라우마는 그녀를 영원히 따라다녔다. 그때였다. 멀리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질질 끄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강 상류 쪽에서 커다란 개 한 마리가 비틀거리며 내려오고 있었다. 개는 크고 털이 북슬북슬했으며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다. 개의 목에는 굵은 밧줄이 묶여 있었고 그 밧줄은 낡고 두꺼운 천 가방에 연결되어 있었다. 가방은 개의 몸집만한 크기였고 개는 그 가방을 필사적으로 끌고 오고 있었다. 개의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온몸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지연은 개의 눈빛에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듯했다. 그녀의 공감 능력이 발동한 것이었다. 보통의 아이라면 무서워서 도망쳤을 테지만 지연은 개의 고통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개에게 다가갔다. 괜찮니? 지연은 작은 목소리로 개에게 말을 걸었다. 개는 지연을 발견하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경계심과 함께 어떠한 간절함이 느껴졌다. 개는 가방을 지연의 발치에 내려놓고는 지연의 옷자락을 물고 가방 쪽으로 이끌었다. 마치 가방 안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으니 열어달라고 하는 듯했다. 지연은 개의 눈을 응시했다. 개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지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가방 안에서 어떤 비극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가방의 끈을 풀었다. 가방 안은 어둡고 축축했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며 조심스럽게 가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지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이 크게 뜨였다. 가방 안에는 갓난아기가 웅크리고 있었다. 핏기가 없는 작은 얼굴, 힘없이 감긴 눈, 그리고 겨우 들릴 듯 말 듯한 가느다란 숨소리. 아기는 마치 세상의 모든 고통을 혼자 짊어진 듯 가여운 모습이었다. 아기가 있어.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아기에게 뻗어졌다. 아기의 작은 몸에 손이 닿는 순간 지연은 강렬한 고통을 느꼈다. 아기의 기억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 차가운 공기, 그리고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갈구하는 간절한 울음소리. 아기는 분명 납치된 것이었다. 가방 한 구석에는 낡은 손수건에 쌓인 작은 물건이 놓여 있었다. 지연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은색 목걸이였다.
은우라고 새겨져 있었다. 지연은 목걸이를 쥐고 손을 떨었다. 아기의 이름이 은우라니. 그녀의 잃어버린 쌍둥이 남동생의 이름도 은우였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적인 이끌림일까? 지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기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었다. 아기는 겨우 숨을 쉬고 있었고 온몸은 차가웠다. 이대로 두면 아기는 죽을 것이었다. 지연은 즉시 아기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이 넓은 강변에 그녀와 아기, 그리고 개만이 존재했다. 개는 지연의 발치에 앉아 아기를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개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함께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개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네가 이 아기를 구해줬구나. 개는 지연의 손을 핥았다. 지연은 개에게 가디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지켜주는 자라는 뜻이었다. 지연은 아기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아기의 작은 몸은 너무나도 연약했다. 그녀는 아기를 감싸 안고 온몸으로 온기를 전하려 했다. 가디는 지연의 옆에 바싹 붙어 그녀와 아기를 보호하려는 듯 서 있었다. 지연은 가디의 등에 기대어 숨을 고른 후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경찰서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경찰이라면 이 아기를 구해줄 수 있을 것이다. 지연은 아기를 품에 안고 가디와 함께 강변을 따라 걸었다. 강물은 여전히 묵묵히 흘렀지만 지연의 발걸음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다. 그녀의 품에는 소중한 생명이 있었고 그녀의 곁에는 충직한 동반자가 있었다. 그녀는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어린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이 얹혔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용기와 희망이 솟아나고 있었다. 경찰서가 가까워지자 지연의 심장은 더욱 격렬하게 뛰었다. 과연 경찰은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믿고 이 끔찍한 사건을 조사해줄까? 그녀는 불안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아기와 가디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지연은 경찰서 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강물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오는 경찰서 안은 분주했다. 지연은 품에 안긴 아기와 함께 경찰서 문을 들어섰다. 낡은 은색 목걸이는 아기의 가는 목에 걸려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가디가 묵묵히 서 있었다. 경찰관들은 어린 소녀가 갓난아기를 안고 나타나자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강변에서 아기를 발견한 경위를 설명했다. 저 강변에서 이 아기를 찾았어요. 이 개가 끌고 온 가방 안에 있었어요. 지연은 가디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경찰관들은 지연의 이야기에 웅성거렸다. 어린아이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저 나이에 임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들은 지연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지연은 자신의 이야기가 믿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편견에 실망했다. 그때 중년의 남성 경찰관이 지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빛은 회의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태훈 경위였다. 그는 과거 자신의 딸을 잃었던 끔찍한 기억 때문에 모든 사건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꼬마 아가씨, 이런 장난은 치는 게 아니란다. 어서 부모님께 돌아가렴. 장난이 아니에요. 이 아기는 정말 위험했어요. 가방 안에 있었어요. 지연은 울먹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디는 지연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으르렁거렸다. 이태훈 경위는 지연의 품에 안긴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아기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가느다란 숨을 쉬고 있었다. 그는 지연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아기의 상태를 보고 즉시 구급차를 불렀다.
아기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지연은 아기를 따라가려 했지만 이태훈 경위는 그녀를 붙잡았다. 꼬마 아가씨,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야 한단다. 네 부모님께 연락해야겠구나. 지연은 자신이 부모님께 돌아가면 다시는 아기를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때 젊은 경찰관 한 명이 지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이름은 오민준이었다. 그는 이태훈 경위의 지시로 사건을 보조하고 있었다. 민준은 지연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실함을 읽었다. 그는 지연의 말을 믿었다. 지연아, 내가 네 이야기를 믿어줄게. 네가 본 것을 모두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니? 민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지연은 민준의 따뜻한 말에 안도했다. 그녀는 강변에서 가디를 만났던 이야기, 가디가 가방을 끌고 온 이야기, 그리고 가방 안에서 아기를 발견했던 모든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녀는 아기의 목에 걸려있던 은우라고 새겨진 목걸이도 보여주었다. 민준은 지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지연의 이야기 속에서 알 수 없는 진실을 느꼈다. 민준은 이태훈 경위에게 지연의 이야기를 다시 설명했다. 경위님, 이 아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닙니다. 아기의 목에 걸려있던 이 목걸이, 그리고 아기의 상태를 보면 분명 납치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이태훈 경위는 여전히 회의적인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오민준 순경, 자네는 너무 순진하군.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믿다니. 아이가 착각한 것일 수도 있어. 그때 가디가 이태훈 경위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가디의 눈빛은 마치 이태훈 경위의 불신에 분노하는 듯했다. 가디는 지연의 옆에 바싹 붙어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서 있었다. 민준은 가디의 반응을 보고 놀랐다. 가디는 분명 평범한 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지연의 편에 서서 진실을 외치는 듯했다. 이태훈 경위는 가디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다. 그는 결국 아기의 목걸이를 증거물로 확보하고 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민준은 지연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지연은 가디와 함께 민준의 차에 올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기의 모습이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아기의 작은 몸, 그리고 은우라고 새겨진 목걸이. 그녀의 잃어버린 쌍둥이 남동생의 이름도 은우였다. 지연은 남동생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공감 능력은 그녀에게 알 수 없는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남동생 은우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 은우는 해맑게 웃고 있었다. 지연은 은우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어떤 음모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 바로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존재했음을 직감했다. 민준은 경찰서로 돌아와 아기의 목걸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목걸이는 특수 제작된 것이었고 그 안에는 작은 칩이 내장되어 있었다. 칩을 분석한 결과 아기는 한 달 전 실종된 재벌가 외동아들 강은우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강은우의 부모님은 최근 실종되었으며 언론은 그들이 해외로 도피했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었다. 민준은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와 관련이 있음을 직감했다. 민준은 이태훈 경위에게 강은우 아기의 신원을 보고했다. 이태훈 경위는 강은우의 신원을 확인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강은우라니 그 재벌가 아들이 실종되었다고 그럼 지연이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건가? 이태훈 경위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알 수 없는 감격이 서려 있었다. 그는 지연의 말을 믿지 않았던 자신을 자책했다. 민주는 강은우 아기의 가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강은우의 부모님은 유명한 IT 기업의 회장이었으며 최근 회사 내부에서 큰 비리가 터져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언론은 그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다고 보도했지만 민주는 그들이 실종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었다. 민주는 강은우 가족의 집을 찾아갔다. 집은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황량했다. 민주는 집안을 둘러보던 중 낡은 서재에서 불에 탄 서류 조각들을 발견했다. 서류 조각들에는 오리온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민주는 오리온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최근 그는 다른 미제 사건을 조사하면서 오리온이라는 비밀 조직에 대한 정보를 얻었던 적이 있었다. 오리온은 불법적인 인신매매와 아동매매를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는 거대한 범죄 조직이었다. 민주는 강은우의 실종 사건이 오리온과 관련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지연이 겪었던 남동생의 죽음까지도 오리온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지연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다. 지연은 자신의 남동생의 죽음 뒤에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지연은 자신의 공감 능력을 이용하여 강은우의 집에서 발견된 물건들을 만져보기로 했다. 그녀는 강은우의 낡은 유모차에 손을 대었다. 강렬한 기억의 파동이 밀려왔다. 이번에는 강은우의 부모님이 의문의 남자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이었다. 그 남자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오리온 결사의 로고가 새겨진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준우는 그 기억 속에서 강은우의 부모님이 납치되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납치 사건 뒤에는 오리온 결사가 있었다. 지연은 자신이 본 것을 민준에게 설명했다. 민준은 지연의 정확한 증언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지연의 능력이 이 사건을 해결할 결정적인 열쇠임을 확신했다. 민준은 이태훈 경위에게 오리온 결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보고했다. 이태훈 경위는 민준의 보고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잃었던 딸의 납치 사건 역시 오리온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이태훈 경위의 눈빛은 알 수 없는 결의로 번뜩였다. 그는 오리온 결사를 뿌리 뽑고 자신의 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경찰서의 차가운 공기는 이태훈 경위의 심장을 더욱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오리온이라는 이름은 그에게 잊고 싶었던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게 했다. 3년 전 그의 외동딸 예나는 실종되었다. 모든 수사를 동원했지만 예나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미제 사건으로 종결된 그날 이후 이태훈은 삶의 모든 의미를 잃었다. 그는 자신을 책망하며 술로 세월을 보냈고 세상의 모든 희망을 불신했다. 그런 그에게 지연과 강은우 아기의 등장은 마치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살리는 듯했다. 이태훈 경위는 지연의 특별한 능력과 민준의 날카로운 추리력을 믿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오랜 경찰 생활에서 쌓아온 직감과 경험이 이 모든 것을 진실이라고 말해주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경찰서 내부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오리온 결사에 대한 비밀 수사를 시작했다. 민주는 이태훈 경위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강은우 아기의 가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며 오리온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조사 결과 강은우의 부모님은 IT 기업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던 중 오리온 결사의 비리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들은 오리온의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인신매매,
그리고 유전자 조작 기술 개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오리온에게 납치되었던 것이었다. 강은우 아기는 납치 직전 강은우의 부모님이 몰래 숨겨두었던 작은 가방 안에 있었고, 그 가방을 가디가 필사적으로 끌고 도망쳤던 것이었다. 가디는 강은우 가족이 키우던 유기견 출신의 충직한 반려견이었다. 강은우의 부모님은 가디에게 아기를 맡기고, 가디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기를 지켜냈던 것이다. 지연은 이태훈 경위와 민준에게 가디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가디는 강은우의 부모님이 납치되던 순간의 기억을 지니고 있었다. 지연이 가디의 등에 손을 대자 그녀의 눈앞에 강은우의 부모님이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펼쳐졌다. 그 남자들의 손목에는 오리온 결사의 로고가 새겨진 반지가 번뜩였다. 지연은 그 기억 속에서 강은우의 부모님이 갇혀있는 곳에 희미한 단서를 찾아냈다. 그곳은 도시 외곽에 버려진 지하 벙커 같았다. 이태훈 경위님, 강은우 부모님은 살아계세요. 지하 벙커 같은 곳에 갇혀 있어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본 것을 설명했다. 이태훈 경위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는 딸 예나를 잃었던 아픔 때문에 줄곧 모든 희망을 버리고 살았다. 하지만 지연의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희미한 희망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어쩌면 예나도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지연의 말을 믿었다. 민주는 지연이 본 것을 토대로 지하 벙커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위성 사진과 과거의 지도들을 분석하며 버려진 건물들을 샅샅이 뒤졌다. 이태훈 경위는 경찰 내부에 오리온 끈앞풀들을 경계하며 비밀리에 특수 수사팀을 소집했다. 그는 팀원들에게 이 사건의 심각성과 오리온 결사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 팀원들은 이태훈 경위의 진지함과 결의에 찬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비장함을 느꼈다. 그러나 오리온 결사는 이미 이태훈 경위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경찰 내부의 끈앞풀들을 통해 이태훈 경위가 자신들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리온의 수장인 검은 그림자. 그는 이태훈 경위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그를 자신의 소나귀에 넣으려 했다. 그는 이태훈 경위에게 협박 전화를 걸어왔다. 이태훈 경위. 오랜만이군. 내 딸 예나의 안부가 궁금하지 않나. 검은 그림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섬뜩했다. 이태훈 경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네가 내 딸을 납치했나?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하하하, 놀라지 마라. 내 딸은 잘 지내고 있다. 하지만 네가 계속해서 나의 일을 방해한다면 네 딸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다. 검은 그림자는 비열하게 웃었다.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 그러면 네 딸을 돌려줄 수도 있지. 이태훈 경위는 분노에 차서 수화기를 꽉 쥐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검은 그림자의 잔혹한 협박에 치를 떨었다. 그는 검은 그림자에게 굴복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딸을 위해서라도 오리온을 뿌리 뽑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이태훈 경위는 민준에게 자신의 딸 예나가 살아있다는 사실과 검은 그림자의 협박을 이야기해 주었다. 민준은 이태훈 경위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그를 위로했다. 경위님, 우리가 함께 예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연은 이태훈 경위의 슬픔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태훈 경위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그녀는 이태훈 경위가 가지고 있던 예나의 사진에 손을 대었다. 강렬한 파동이 밀려왔다. 이번에는 예나가 갇혀있는 곳에 희미한 이미지와 함께 예나의 옆에 놓여있는 낡은 인형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인형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 듯했다.
지연은 그 인형에서 예나의 슬픔과 고통을 느꼈다. 경위님, 예나도 갇혀 있어요. 인형 옆에 있어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태훈 경위는 지연의 말에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그는 예나가 살아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는 지연이 본 것을 토대로 예나가 갇혀 있는 곳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예나의 인형과 관련된 과거의 모든 사건들을 다시 조사했다. 그는 자신이 놓쳤던 작은 단서들을 찾아냈다. 예나의 인형은 특수 제작된 것이었고 그 안에 작은 칩이 내장되어 있었다. 칩을 분석한 결과 인형은 특정 주파수를 발생시키고 있었고 그 주파수는 오리온 결사의 비밀 통신망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태훈 경위는 이 사실을 김 팀장에게 보고했다. 김 팀장은 이태훈 경위의 보고를 듣고 경악했다. 그는 오리온 결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잔혹한 조직임을 깨달았다. 김 팀장은 즉시 오리온 결사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이태훈 경위는 민준과 지연, 가디와 함께 지하 벙커와 예나가 갇혀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들은 오리온 결사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움직였다. 벙커로 향하는 길은 험하고 어두웠다. 지연은 가디의 등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주변의 물건들을 만져보았다. 그녀는 물건들에서 느껴지는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을 통해 그들의 위치를 확인했다. 그들이 지하 벙커에 도착했을 때 벙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태훈 경위는 벙커 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때 가디가 벙커 문에 코를 박고 킁킁거리더니 낮게 으르렁거렸다. 가디는 벙커 안에서 알 수 없는 기운을 감지하는 듯 했다. 지연은 가디의 반응을 보고 놀랐다. 가디는 분명 평범한 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지은이의 영혼이 깃든 듯 그녀에게 길을 안내하는 수호신 같았다. 지연은 가디의 등에 손을 대었다. 강렬한 파동이 밀려왔다. 그녀는 벙커 안에서 느껴지는 강은우의 부모님의 고통과 함께 낯선 여자의 희미한 기억을 보았다. 여자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오리온, 결사의 로고가 새겨진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여자는 강은우의 부모님을 협박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자의 얼굴은 지연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 여자는 바로 그녀의 쌍둥이 남동생 은우를 납치했던 여자였다. 황지의 그녀는 지연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검은 그림자의 정체였다. 이태훈 경위님, 저 안에 황지혜가 있어요. 제 동생 은우를 납치했던 여자예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태훈 경위와 민주는 지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황지혜는 오리온 결사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잔혹하고 비열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주로 아이들을 납치하고 인신매매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이태훈 경위는 자신의 딸 예나의 납치에도 황지혜가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번뜩였다. 그는 황지혜를 잡고 자신의 딸과 강은우의 부모님을 구출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 각오가 되어 있었다. 지하 벙커의 문이 열리고 그들은 어둠 속으로 발을 들였다. 지하 벙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곰팡이 냄새와 썩은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이태훈 경위는 손전등을 들고 어둠 속으로 발을 들였다. 그의 뒤를 민준과 지연, 그리고 가디가 따랐다. 지연의 손에 든 강은우의 목걸이는 희미하게 빛나며 알 수 없는 길을 안내하는 듯했다. 이태훈 경위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의 딸 예나가 이 어둠 속에 갇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온몸은 긴장으로 얼어붙었다.
벙커 내부는 거대한 미로 같았다. 낡은 철골 구조물과 버려진 기계들이 어둠 속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지연은 자신의 공감 능력을 이용하여 주변의 물건들을 만져보았다. 그녀는 물건들에서 느껴지는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을 통해 그들의 위치를 확인했다. 그녀는 강은우의 부모님이 갇혀있는 곳과 예나가 갇혀있는 곳의 단서를 찾아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다. 오리온 결사의 조직원들이었다. 그들은 이태훈 경위와 민준을 발견하고 즉시 공격해왔다.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태훈 경위와 민준은 노련한 실력으로 조직원들을 제압했지만 그들은 수가 많았다. 지연은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다. 가디는 지연의 옆에 바싹 붙어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으르렁거렸다. 싸움이 격렬해질수록 지연의 공감 능력은 더욱 강해졌다. 그녀는 조직원들의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잔혹함과 탐욕에 고통스러워했다. 그때 지연의 눈에 낡은 벽에 걸려있는 액자 하나가 들어왔다. 액자 속에는 오리온 결사의 로고가 새겨진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황제가 알 수 없는 남자와 함께 서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그림자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섬뜩했다. 지연은 액자에 손을 대었다. 강렬한 파동이 그녀의 몸을 꿰뚫고 지나갔다. 이번에는 황제의 가장 깊숙한 기억, 즉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오리온 결사에 세뇌되어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 왔던 과거의 기억이었다. 지연은 그 기억 속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황제는 단순한 조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바로 이태훈 경위의 딸 예나를 납치했던 장본인이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황제가 납치했던 아이들 중에는 지연의 쌍둥이 남동생 은우도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황제는 은우를 납치하여 해외로 팔아넘기려 했고 그 과정에서 은우는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었다. 지연은 그 모든 잔혹한 진실을 눈앞에서 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고통과 분노로 미친 듯이 뛰었다. 황제의 네가 내 동생을 죽였어. 지연은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 순간 싸움이 멈췄다. 황제해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녀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지연을 바라보았다. 오, 꼬마 아가씨, 네가 나의 과거를 모두 본 것 같군. 네 동생은 사실 내가 직접 죽인 것은 아니야. 하지만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맞지. 너무나 시끄러워서 어쩔 수 없었거든. 황제의 목소리는 차갑고 섬뜩했다. 그녀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이태훈 경위와 민주는 황제해의 등장에 당황했다. 그들은 황제해가 이 벙커에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태훈 경위는 지연에게 다가갔다. 지연아, 괜찮니?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황제해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불타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황제에게 고통을 주고 싶었다. 지연은 황제에게 손을 뻗었다. 강은우의 목걸이가 강렬하게 빛났다. 황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머릿속에 과거의 끔찍한 기억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 어린아이들을 납치하고 살해했던 순간들, 그 기억들은 황제해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머리를 부여잡고 괴로워했다. 크악, 멈춰, 이게 뭐야? 황제해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통스러워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온몸은 식은 땀으로 뒤덮였다.
조직원들은 당황하며 황지혜에게 달려갔다. 그들은 지연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알지 못했다. 이태훈 경위는 그 틈을 타 황지혜에게 달려가 그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황지혜, 네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황지혜는 고통 속에서 이태훈 경위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광기로 번뜩였다. 하찮은 것들, 나를 잡았다고 이 모든 것이 끝날 줄 아나. 오리온은 영원할 것이다. 너희는 결코 이길 수 없어. 그녀는 비열하게 웃었다. 그때 벙커 내부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찰 특공대원들이 벙커로 진입하고 있었다. 이태훈 경위는 황지혜를 검거하고 그녀를 경찰서로 이송했다. 황지혜의 체포는 오리온 결사에게 결정적인 타격이었다. 황지혜가 체포된 후 이태훈 경위는 강은우의 부모님이 갇혀있는 곳을 찾아냈다. 그들은 벙커 깊숙한 곳에 있는 비밀 감옥에 갇혀 있었다. 강은우의 부모님은 쇠약해 있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들은 강은우 아기가 무사하다는 소식에 오열했다. 이태훈 경위는 강은우의 부모님을 구출하고 그들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태훈 경위는 이 모든 사건이 해결된 후 예나가 갇혀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도시 외곽에 버려진 연구소 건물 지하에 있는 비밀 공간이었다. 황제의 자백과 준우가 찾아낸 단서들을 토대로 예나가 갇혀있는 곳을 찾아낸 것이다. 이태훈 경위는 연구소 건물로 진입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3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악몽이 이제 끝날 것이었다. 연구소 건물 내부는 어둡고 스산했다. 이태훈 경위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어떤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는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을 발견하고 아래로 내려갔다. 지하 복도는 차가웠고 습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멀리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이태훈 경위는 복도 끝에 있는 굳게 닫힌 철문을 발견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에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예나였다. 이태훈 경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3년 만에 딸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태훈 경위는 철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섰다. 어둠 속에서 한 소녀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의 딸, 예나였다. 예나는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살아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낡은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다. 예나는 인형을 꽉 쥐고 몸을 떨고 있었다. 예나의 아빠다. 아빠가 왔어. 이태훈 경위는 예나에게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예나는 이태훈 경위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멍했지만 이내 아버지를 알아보고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이태훈 경위의 품에 안겨 오열했다. 이태훈 경위는 예나의 작은 몸을 꼭 안아주었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3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모든 고통과 죄책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이태훈 경위는 예나를 안고 벙커를 나섰다. 민준과 지연, 가디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연은 예나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예나의 고통을 느꼈다. 지연은 예나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우리가 옆에 있을 거야. 예나는 지연의 손을 잡고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는 지연의 따뜻한 공감 능력에 위로를 받았다. 가디는 예나의 주위를 맴돌며 킁킁거렸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예나의 작은 손을 핥으며 위로를 건네는 듯했다. 예나는 가디의 따뜻한 품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예나와 강은우,
그리고 그의 부모님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회복해갔다. 그들은 모두 오리온 결사의 피해자였다. 이태훈 경위는 이 모든 사건이 해결된 후 자신의 딸 예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주는 강은우 가족의 사건을 통해 더욱 뛰어난 기자가 되었고, 지연은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성장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지연의 용기 있는 행동과 그녀의 특별한 능력 덕분이었다. 경찰서의 시계는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오리온 결사의 실체가 만천에 드러나면서 세상은 거대한 혼란에 빠졌다. 이태훈 경위는 딸 예나를 되찾은 기쁨과 함께 이 거대한 악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민주는 특종 기자로서의 명성을 얻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불타고 있었다. 그리고 지연은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달으며 그 능력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하고 싶어 했다. 강은우 아기의 부모님은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했다. 그들은 아들 은우와 재회하고 눈물을 흘렸다. 강은우의 부모님은 오리온 결사가 자신들에게 저질렀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IT 기술이 오리온의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인신매매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그들은 이태훈 경위와 민준, 지연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강은우 가족은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오리온 결사의 모든 잔당을 뿌리 뽑는 데 협조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태훈 경위는 오리온 결사의 수사를 확대했다. 그는 압수된 증거물과 강은우 부모님의 증언을 토대로 오리온의 뿌리 깊은 네트워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오리온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었다. 그들은 정치, 경제, 사회 각계각층의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그들의 수장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이태훈 경위는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딸 예나와 준우, 그리고 강은우 아기처럼 억울하게 고통받은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민주는 오리온 결사의 비리를 파헤치는 기사를 계속해서 썼다. 그의 기사는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고 정의에 대한 열망을 불태웠다. 민주는 이 모든 사건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사회의 부패와 타락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언론의 힘을 이용하여 오리온 결사의 실체를 만천에 드러내려 했다. 지연은 이태훈 경위와 민준에게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오리온 결사의 잔당들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이태훈 경위는 지연의 안전을 걱정했지만 지연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허락했다. 지연은 경찰서에 압수된 오리온 결사의 모든 물건들을 만져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낡은 서류 뭉치, 깨진 유리 조각, 심지어는 작은 돌멩이에서도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을 읽어냈다. 그 기억들은 혼란스럽고 단편적이었지만 지연은 그 속에서 오리온의 비밀 은신처와 잔당들의 움직임에 대한 단서를 찾아냈다. 지연은 자신이 본 것을 이태훈 경위와 민준에게 설명했다. 그녀는 잔당들이 새로운 아지트를 만들고 있으며 그곳은 과거의 은신처와는 다른 곳에 위치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잔당들이 해외로 도피하기 위해 밀항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냈다. 이태훈 경위는 지연의 정확한 증언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지연의 능력이 사건 해결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태훈 경위는 지연이 찾아낸 단서를 토대로 오리온 잔당들의 은신처를 추적했다. 은신처는 도시 외곽에 버려진 조선소에 숨겨져 있었다. 낡고 녹슨 철골 구조물들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음산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이태훈 경위는 특수수사팀을 이끌고 조선소로 향했다. 민준도 그들을 따라 나섰다. 지연은 가디와 함께 이태훈 경위의 차 안에서 그들을 기다렸다. 그녀는 불안했지만 그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빌었다. 조선소 안은 적막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오리온 잔당들은 이미 자신들의 은신처가 발각되었다는 것을 눈치챈 듯했다. 그들은 모든 흔적을 지우고 도주하려 했다. 이태훈 경위와 특수수사팀은 잔당들과 치열한 몸싸움을 벌였다. 총성이 울려 퍼졌고 칼날이 번뜩였다. 잔당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경찰의 압도적인 힘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때 잔당들의 우두머리가 나타났다. 그는 오리온 결사의 마지막 남은 핵심 인물이었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중년의 남성이었다. 그는 이태훈 경위를 발견하고 비열하게 웃었다. 이태훈 경위, 오랜만이군. 내 딸을 살려준 것을 후회하지 않겠지. 이태훈 경위의 눈빛은 분노로 번뜩였다. 네가 감히 내 딸을 언급해. 네 죄는 피할 수 없어. 우두머리는 이태훈 경위에게 달려들었다.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태훈 경위는 노련한 실력으로 우두머리를 제압했지만 우두머리는 교활했다. 그는 이태훈 경위의 틈을 노려 날카로운 칼날을 휘둘렀다. 이태훈 경위는 칼날을 피했지만 그의 팔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나왔다. 그 순간 지연은 차 안에서 그들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태훈 경위의 고통을 생생하게 느꼈다. 지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가디와 함께 차 문을 열고 조선소 안으로 달려갔다. 그녀의 손에 든 강은우의 목걸이가 강렬하게 빛났다. 지연은 우두머리에게 달려가 그의 팔을 잡았다. 강렬한 파동이 우두머리의 몸을 꿰뚫고 지나갔다. 우두머리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의 머릿속에 과거의 끔찍한 기억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가 오리온 결사에 가입하게 된 계기, 윤 회장의 잔혹한 지시를 따랐던 순간들,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을 납치하고 팔아넘겼던 악행들. 그 기억들은 우두머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머리를 부여잡고 괴로워했다. 크아악 멈춰. 이게 뭐야? 우두머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통스러워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뒤덮였다. 조직원들은 당황하며 우두머리에게 달려갔다. 그들은 지연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알지 못했다. 이태훈 경위는 그 틈을 타 우두머리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이제 끝이야. 네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우두머리는 체념한 듯 웃었다. 그의 웃음은 섬뜩하고 비열했다. 하찮은 것들, 나를 잡았다고 이 모든 것이 끝날 줄 아나. 오리온은 영원할 것이다. 너희는 결코 이길 수 없어. 그의 눈빛은 여전히 알 수 없는 광기로 번뜩였다. 그때 조선소 내부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찰 특공대원들이 조선소로 진입하고 있었다. 이태훈 경위는 우두머리를 검거하고 그를 경찰서로 이송했다. 오리온 결사의 마지막 잔당들까지 모두 검거된 순간이었다. 대한민국은 마침내 오리온이라는 거대한 악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태훈 경위는 모든 사건이 해결된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딸 예나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나는 이태훈 경위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아빠,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이태훈 경위는 예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했어. 민준 기자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 더욱 뛰어난 기자가 되었고 지연은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성장했다. 이태훈 경위는 자신의 딸 예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강은우 아기는 부모님의 품에서 건강하게 자라났다. 지연은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곁에는 항상 가디가 그림자처럼 함께했다. 가디는 지연의 가장 충직한 친구이자 그녀의 수호신이었다. 지연은 가디의 등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그녀의 눈은 미래를 향해 빛나고 있었다. 지연의 작은 어깨 위로 드리워졌던 어둠의 그림자는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오리온 결사의 마지막 잔당들까지 검거되면서 그녀의 삶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잃어버린 쌍둥이 남동생 은우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남아있었다. 지연은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 은우의 죽음과 깊이 얽혀 있음을 직감했다. 이태훈 경위는 지연의 곁에서 그녀를 묵묵히 지지해 주었다. 그는 자신의 딸 예나를 되찾은 기쁨과 함께 지연의 아픔에 깊이 공감했다. 민준 기자는 오리온 결사 사건을 통해 명실상부한 최고의 기자가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지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취재원과 기자, 경찰관이 아닌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어느 날, 지연은 이태훈 경위의 집에서 예나와 함께 놀고 있었다. 예나는 지연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깊은 호기심을 보였다. 지연 언니는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물건을 만지면 기억을 볼 수 있죠? 지연은 희미하게 웃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느껴지는 거야. 어떤 물건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과거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 이태훈 경위는 예나의 질문에 답하며 지연의 특별한 능력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그녀의 과거를 설명해 주었다. 민준 기자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는 문득 지연의 남동생 은우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리온 결사가 은우를 납치하려 했지만 그의 죽음은 과연 단순한 사고였을까? 민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민주는 은우의 사고 기록을 다시 찾아보았다. 사고는 낡은 건물에서 발생했으며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이었다. 당시 경찰은 단순 사고사로 결론 내렸지만 민주는 오리온 결사의 잔혹성을 알고 있었기에 쉽게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은우가 사망했던 건물에서 발견된 증거물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낡은 장난감 자동차, 찢어진 동화책, 그리고 은우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작은 돌멩이. 민주는 지연에게 은우의 유품들을 만져봐달라고 부탁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은우의 낡은 장난감 자동차를 쥐었다. 강렬한 파동이 그녀의 몸을 꿰뚫고 지나갔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사고 당일 은우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은우는 낡은 건물 안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다. 그때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은우를 납치하려 했다. 은우는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건물 옥상으로 도망쳤다. 남자들은 은우를 쫓아 옥상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은우와 남자들은 몸싸움을 벌였다. 건물은 이미 낡고 불안정했다. 결국 건물은 무너져 내렸고 은우는 잔해 속에 갇혔다. 지연은 그 기억 속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은우는 건물 붕괴로 사망한 것이 아니었다. 남자들이 건물 잔해 속에서 은우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은우의 숨통을 끊었다. 그 남자의 얼굴은 황지혜였다.
황지혜는 은우가 시끄럽게 울고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자 은우를 직접 살해했던 것이었다. 지연은 그 모든 잔혹한 진실을 눈앞에서 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고통과 분노로 미친 듯이 뛰었다. 은우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어. 황지혜가 죽였어. 지연은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이태훈 경위와 민주는 지연의 외침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황지혜가 이미 잡혔지만 그녀에게 은우 살해 혐의는 없었다. 황지혜는 은우를 납치하려 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해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다. 이태훈 경위는 지연의 증언을 토대로 황지혜의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황지혜를 다시 신문했다. 황지혜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비웃었지만 이태훈 경위는 지연이 본 것을 토대로 황지혜를 압박했다. 특히 은우가 사망했던 건물 옥상에서 발견된 황지혜의 머리카락 한 올과 그녀의 옷에 묻어있던 은우의 피, 그리고 황지혜가 당시 입고 있던 옷에 남아있던 희미한 흙먼지, 모든 증거들은 황지혜가 은우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지목하고 있었다. 황지혜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녀는 은우가 너무 시끄럽고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자 순간적인 분노에 휩싸여 은우를 살해했던 것이라고 고백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악행에 대해 어떤 후회도 하지 않았다. 지연은 황지혜의 자백을 듣고 다시 한번 고통스러워했다. 그녀는 자신의 남동생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진실이 밝혀졌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은우의 죽음은 이제 미제 사건이 아니었다. 그의 억울함이 풀렸다. 황지혜는 은우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고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지연은 황지혜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복수의 눈물이 아니라 잃어버린 남동생에 대한 슬픔과 함께 모든 것을 용서하고 놓아주는 치유의 눈물이었다. 이태훈 경위는 지연의 손을 잡았다. 지연아, 내 덕분에 은우의 억울함이 풀렸어. 너는 정말 용기 있는 아이야. 민준 기자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 더욱 뛰어난 기자가 되었고 지연은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성장했다. 이태훈 경위는 자신의 딸 예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강은우 아기는 부모님의 품에서 건강하게 자라났다. 지연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그녀의 곁에는 항상 가디가 그림자처럼 함께했다. 가디는 지연의 가장 충직한 친구이자 그녀의 수호신이었다. 가디는 지연의 옆에서 그녀를 지키고 그녀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존재였다. 지연은 가디의 등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그녀의 눈은 미래를 향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치유되었다. 그녀의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될 것이었다. 잃어버린 남동생의 비극을 통해 얻은 특별한 능력과 용기, 그리고 그녀가 만들어낸 기적은 영원히 세상에 기억될 것이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렀고 지연은 어느덧 어엿한 숙녀로 성장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극복한 단단함과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잃어버린 쌍둥이, 남동생 은우의 진실이 밝혀지고 황지혜가 합당한 대가를 치르면서 지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응어리들은 서서히 녹아내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갇힌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통해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태훈 경위는 정년퇴직 후에도 지연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는 지연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말할 수 없는 자부심을 느꼈다. 딸 예나는 건강하게 성장하여 미술 치료사가 되었다. 그녀는 지연의 능력을 이해하고 존중했으며 지연과 함께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는 데 기여했다. 민준 기자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탐사 보도 기자가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지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가족이었다. 그들은 이제 피를 나눈 가족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다. 지연은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며 심리상담 전문가의 꿈을 키웠다. 그녀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이용하여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싶었다. 그녀는 특히 아동학대와 실종 아동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느끼며 그들을 도왔다. 지연은 자신의 능력을 과거를 읽는 공감이라고 명명했다. 그녀는 물건에 손을 대면 과거의 기억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하여 미제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했고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의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섰다. 가디는 지연의 곁을 평생 지켰다. 녀석은 지연이 어디를 가든 그림자처럼 따랐고 그녀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존재였다. 가디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지연을 보호하려는 본능은 변함없었다. 지연은 가디를 쓰다듬으며 속삭이곤 했다. 가디야, 네가 없었다면 난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없었을 거야. 넌 내게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야. 가디는 지연의 말을 알아듣는 듯 꼬리를 흔들며 그녀의 손을 핥았다. 어느 날 지연은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과거 오리온 결사에 의해 납치되었다가 구출된 아이들이 있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과거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다. 지연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했다. 그때 한 아이가 낡은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지연에게 다가왔다. 아이는 장난감 자동차를 꽉 쥐고 몸을 떨고 있었다. 지연은 아이의 손에 든 장난감 자동차에 손을 대었다. 강렬한 파동이 그녀의 몸을 꿰뚫고 지나갔다. 이번에는 오리온 결사의 마지막 남은 잔당들이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억이었다. 그들은 윤 회장과 황지혜가 검거된 후에도 살아남아 숨어 지내고 있었고 복수를 꿈꾸며 새로운 세력을 규합하고 있었다. 지연은 그들의 은신처와 계획을 파악했다. 그들은 또다시 어린아이들을 납치하여 불법적으로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다. 지연의 심장은 분노로 미친 듯이 뛰었다. 지연은 즉시 이태훈과 민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태훈은 지연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오리온 결사가 완전히 뿌리 뽑힌 줄 알았는데 아직 잔당들이 남아있었다니. 이태훈은 즉시 경찰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특수수사팀을 소집했다. 지연은 자신도 작전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훈은 지연의 안전을 걱정했지만 지연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허락했다. 지연은 이제 더 이상 도움을 받는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의를 실현하는데 직접 기여하고 싶어 했다. 작전 당일, 지연은 이태훈, 민준, 그리고 가디와 함께 잔당들의 은신처로 향했다. 은신처는 도시 외곽에 버려진 공장지대에 숨겨져 있었다. 밤하늘은 어두웠고 공장지대에는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지연의 손목에 채워진 은우의 목걸이가 희미하게 빛났다. 그 빛은 마치 그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듯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지연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잔당들의 위치와 납치된 아이들의 위치를 파악했다. 잔당들은 공장 깊숙한 곳에서 어린아이들을 컨테이너 박스에 태우고 있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연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들은 또 다른 비극을 만들려 하고 있었다. 이태훈은 지연의 신호를 받아 특수수사팀에게 진입을 지시했다. 쾅 공장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진입했다. 잔당들은 당황하며 저항했지만 이태훈과 특수수사팀의 노련한 움직임에 속수무책이었다. 지연은 경찰들 뒤에서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잔당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아이들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그녀는 어린아이들을 안전하게 구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가디는 지연의 옆에서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잔당들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그러나 잔당들의 우두머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지연을 발견하고 그녀의 능력을 눈치챈 듯했다. 우두머리는 지연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인질로 잡으려 했다. 이태훈은 지연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다.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지연은 강은우의 목걸이를 꽉 쥐고 우두머리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했다. 목걸이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우두머리의 머릿속에 과거의 끔찍한 기억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가 오리온 결사에 가입하게 된 계기, 그가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 그리고 그가 파괴했던 수많은 가정들의 비극, 그 기억들은 우두머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머리를 부여잡고 괴로워했다. 크악 멈춰. 멈춰 이게 뭐야. 우두머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통스러워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뒤덮였다. 그 틈을 타 이태훈은 우두머리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잔당들은 모두 검거되었고 납치되었던 아이들은 무사히 구출되었다. 지연은 아이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의 손을 잡고 공장을 나섰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이 사건으로 지연은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특별한 능력은 이제 정의를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미래의 심리상담 전문가로서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태훈은 지연의 성장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연이 자신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연은 모든 사건이 해결된 후 은우의 묘지를 찾았다. 묘지에는 작은 꽃들이 피어 있었다. 지연은 은우의 묘비 앞에 앉아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은우야, 네가 없었다면 난 이렇게 강해질 수 없었을 거야. 내 덕분에 수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어. 이제 편히 쉬어. 내 누나가 너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갈게.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진정한 치유의 눈물이었다. 지연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그녀의 곁에는 항상 가디가 그림자처럼 함께했다. 가디는 지연의 가장 충직한 친구이자 그녀의 수호신이었다. 가디는 지연의 옆에서 그녀를 지키고 그녀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존재였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다. 지연은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어 자신의 꿈을 이루어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통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녀의 곁에는 늘 든든한 가족과 동반자들이 함께했다. 지연은 심리상담센터를 열었다. 그녀는 과거를 읽는 공감 능력을 활용하여 말 못할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특히 아동학대와 실종 아동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그녀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물건에 손을 대어 과거의 기억을 읽어내고 이를 통해 아이들이 겪었던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치유를 도왔다. 그녀의 상담센터는 수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찾아주는 공간이 되었다. 이태우는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지연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였다. 그는 지연의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아이들을 돌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손녀 예나와 지연, 그리고 민준을 보며 삶의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예나는 유능한 미술치료사로 성장하여 지연과 함께 아이들의 마음을 그림으로 치유했다. 민준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탐사보도 기자가 되었다. 그는 지연의 이야기를 통해 얻은 영감으로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그의 기사는 항상 진실을 향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의를 외치는 용기를 주었다. 민주는 지연의 상담센터를 위한 홍보와 기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녀의 꿈을 지지했다. 가디는 지연의 평생의 동반자였다. 녀석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지연의 곁을 지켰다. 지연이 상담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할 때면 가디는 아이들 곁에서 조용히 잠들거나 아이들의 작은 손을 핥아주며 위로했다. 가디의 존재는 아이들에게 알 수 없는 편안함과 안도감을 주었다. 지연은 가디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가디야, 넌 정말 특별한 개야. 내게 온 최고의 선물. 어느 날, 지연은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실종 아동 사건을 의뢰받았다. 5년 전 실종된 5살 소년의 사건이었다. 경찰은 모든 수사를 동원했지만 소년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지연은 소년의 유일한 유품인 낡은 인형을 건네받았다. 지연은 인형에 손을 대었다. 강렬한 파동이 그녀의 몸을 꿰뚫고 지나갔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소년이 실종되던 날의 기억이었다. 소년은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다. 그때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 소년을 유괴하려 했다. 소년은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남자는 소년을 쫓아 낡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 안에서 소년과 남자는 몸싸움을 벌였고 소년은 실수로 지하 깊은 곳으로 떨어졌다. 남자는 소년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도망쳤지만 소년은 살아있었다. 그는 지하 깊은 곳의 비밀 공간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년을 돌봐주는 한 여인의 희미한 모습이 보였다. 여인은 소년을 보호하고 있었다. 지연은 자신이 본 것을 이태훈과 민준에게 설명했다. 이태훈은 지연의 정확한 증언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민준은 지연의 이야기를 토대로 소년이 갇혀 있는 곳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낡은 건물과 여인의 존재를 통해 소년이 갇혀 있는 곳이 도시 외곽에 버려진 지하 병원임을 알아냈다. 병원 지하에는 비밀스러운 공간이 숨겨져 있었다. 경찰과 민주는 지하 병원으로 향했다. 지연은 가디와 함께 그들을 따랐다. 지하 병원 안은 어둡고 스산했다. 지연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소년이 갇혀 있는 곳을 정확히 찾아냈다. 그곳은 굳게 닫힌 철문 뒤에 있었다. 경찰은 철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섰다. 어둠 속에선 한 소년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백발의 노파가 소년을 보호하고 있었다. 엄마. 소년은 노파를 보고 비명을 질렀다. 노파는 소년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소년의 생모였다. 그녀는 소년이 납치된 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병원 지하에서 소년을 돌봐왔던 것이었다. 그녀는 소년을 납치했던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조직과 관련이 있는지 모두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진실을 숨겨왔던 것이다. 지연은 노파의 손을 잡고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기억을 읽어냈다. 남자는 오리온 결사의 마지막 남은 핵심 인물이었다. 그는 소년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소년을 납치하여 인질로 삼으려 했던 것이었다. 노파는 그 모든 진실을 지연에게 보여주었다. 지연은 자신이 본 것을 이태훈에게 설명했다. 이태훈은 노파의 증언과 지연의 능력을 토대로 남자를 검거했다. 남자는 결국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평생을 감옥에서 뉘우치게 되었다. 소년은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갔고 노파는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안도했다. 이 사건으로 지연은 기적의 상담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녀의 특별한 능력은 이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구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 사회의 어둠을 밝히고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지연은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린 남동생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곁에는 항상 든든한 가족과 충직한 동반자들이 함께했다. 어느 맑은 날, 지연은 이태훈, 민준, 그리고 가디와 함께 강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지연은 가디의 등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강물을 바라보았다. 강물은 언제나처럼 묵묵히 흘렀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슬픔의 강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과 치유의 강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그녀의 눈은 미래를 향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은우의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낡고 빛바랜 목걸이는 여전히 그녀의 손목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은우의 희망이자 지연의 용기였으며 그들의 끈끈한 유대감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되었다. 10살 소녀의 특별한 만남과 그녀가 만들어낸 기적은 영원히 세상에 기억될 것이다.